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이 대규모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 빠져나온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겠죠. 과연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돈의 이동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그런 돈의 이동에 발맞춰서 재테크 관점에서 나의 돈도 그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소신껏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슬로우 다운 하고 있습니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폭망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는 4%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고성장은 끝난 것 같다. 피크 차이나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 사라지고 폭망하는 건 아닙니다. 꼬꾸라지는 모습 속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계속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이른바 차이나 엑스도스 현상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요. 실제 기업들이 떠나면서 돈도 떠나는 거죠. 중국으로 향했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고 있고 중국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도 빠져나고 있고 또 직접 투자,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투자 규모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마도 중국 경제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정점 찍었다, 앞으로는 더 꼬꾸라질 것 같다,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올 것 같다, 중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론들, 이런 심리가 자금의 유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024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은 시대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2022년, 23년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던 긴축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024년은 점진적으로 서서히라도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환점에는 항상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돈의 이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 부동산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 고성장을 못하고 점차 성장 둔화하고 있다라는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믹스해 본다면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있겠구나. 돈은 어딘가 이동할 텐데 유독 금리 인하 시점에 중국을 빠져나온 돈이 어디론가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늘어났다가 또 다시 기대감이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선물 시장에서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는 서서히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24년 6월에 혹은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느냐. 물론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금리 인하 또 대대적인 금리 인하 또 이른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 기대는 좀 너무 섣부르다라고 의견을 제가 드려왔죠. 역시 물가 안정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과정일지라도 금리 인하는 있긴 있는 것이다. 금리 인하는 있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었었던 23년 말쯤이죠. 11월인가요? 정점을 찍었었던 이래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다시 국채 금리가 치솟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뭐예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는 구간이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될 때는 이 국채 금리가 또 내려오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부여하고 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몰라도, 기준금리 인하의 폭은 얼마일지 몰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는 오긴 온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더군다나 이 펀더멘털이 금리 인하라는 것과 맞물려서 의외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거시경제가 양호해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GDP 나우를 가지고 본다면 지난 1월 26일자에도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뭐 한 4%, 5% 가까이 성장하겠어 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근래 들어 그거보다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이 3월 달 들어서도 한 2, 3%대의 미국 1분기 성장률은 기대할 만해. 24년 3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도 뭐 5.5, 3.4%로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그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또 역시 2, 3%대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 자체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양호한 그 거시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또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 강달러 기조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모습은, 이 달러, 환율은 결국 그 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을 보여주고, 강달러의 모습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돈의 이동이 시작되긴 시작되는데 미국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시장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이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돈의 이동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금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왔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굳이 돈을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둘 필요 없이 그냥 은행에만 저축해놔도 안정적인 저축금리가 나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굳이 돈을 시중에 이렇게 놓을 필요 없어 하면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으로 이동하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완화의 시대에는 돈을 굳이 은행에 둘 필요가 없어. 차라리 조금 더 높은 수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자산시장으로 돈을 이동시켜야겠어. 결국 금리가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서 자산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렸다가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돈의 이동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텐데, 돈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 돈의 이동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주식, 채권, 펀드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주식, 펀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늘색, 채권 누적액도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년까지는, 22년, 23년까지는 채권 누적 펀드 자금이 마이너스 행보를 계속 유지했는데 24년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 누적액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 돈의 이동은 그럼 어디로 주로 집중되고 있을까를 판단해 본다면, 먼저 펀드 자금을 들여다보면 주식, 채권, 펀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독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4년 들어서 유독 선진국으로 강하게 펀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돈의 이동을 관찰할 때 MSCI 전 세계 신흥국, 선진국별로 구분해서 이 MSCI 지수를 가지고 확인해 봐도 될 텐데요. 결국 MSCI 지수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영역으로 많은 자금이 내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 MSCI 지수가 24년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서고 있죠. 근데 그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지역이 어디예요? 선진국입니다. 신흥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로 보나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규모도 물론 있긴 있지만 유독 선진국으로 더 많은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더 많은 돈이 선진국으로 쏠리고 있다. 그게 전 세계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해서 왜 돈이 유독 선진국으로 내몰리는지 그걸 비교를 해보려면 GDP 갭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신흥국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요. 원래 선진국은 신흥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유지합니다. 근데 선진국의 성장률은 높아지고 신흥국의 성장률은 둔화돼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성장 격차가 좁혀진다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지는 거죠. 결국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성장 격차가 1980년, 90년 또 2000년 초반까지의 격차보다 최근 2020년, 25년 들어서는 격차가 더 좁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격차는 굉장히 컸었지만 지금 2020년 이후로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고물가에 대한 대응, 고금리를 적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역습의 정도 이게 현저히 선진국의 대응이 더 높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면 유독 선진국이 고성장하고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면서 돈의 흐름, 돈의 이동이 야기되는 시점에 굳이 신흥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유독 선진국으로 돈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성장률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선진국답지 못하게 고성장을 하고 있고 신흥국은 신흥국답지 못하게 고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이 돈의 이동의 현상을 두 가지로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나 엑소도스,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현상을 우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향하는 이쿼티의 플로우를 보시면 녹색 보세요. 유독 23년 들어서 마이너스가 많죠. 그리고 24년에 살짝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그게 빨강색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으로는 유독 주식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결국 중국에 투자됐던 투자 자금이 빠져나오고 신흥국으로 오히려 선회를 한다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결국 신흥국,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신흥국 혹은 그 밖의 선진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역시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신흥국 전체의 채권 펀드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흥국 자금 중에서 일부가 중국 자금일 텐데 유독 중국 자금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의 자금 흐름보다 더 마이너스입니다. 강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신흥국 자금의 유출, 채권 펀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을 빠져나오는 채권 펀드 자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그 어떤 다른 주요국보다 보세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들도 있거든요. 그 중동,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 채권 펀드 자금 흐름은 그렇게 강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자금 흐름은 또 강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중국이 유독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역력하구나, 뚜렷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다 총체돼서 신흥국 통화별
채권 펀드 자금 흐름을 보시면 외화 채권, 자국 통화 채권, 결국 외화든 자국 통화든 혼합형이든 다 신흥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신흥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돈이 유독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중국 유출 현상은 명확합니다. 중국을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그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US exceptionalism. 미국은 경기 침체로부터 예외된다. 미국으로 더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exceptionalism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을 중심으로 유독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에도 24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은 뭐 그렇지 못하고 신흥국도 그렇지 못한데 유독 선진국으로 쏠리고 있구나. 선진국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보시면 미국 파란색이 가장 높죠. 일본으로 쏠리는 것보다 신흥국으로 쏠리는 것보다 더 높은 게 미국이고요. 글로벌리 주식 펀드 자금 흐름이 누적되고 있는데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 흐름의 경향성을 견인하는 역할이 미국인 것이다. 서유럽은 오히려 빠져나오고 있고 일본은 그냥 그렇고 그리고 신흥국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주식 펀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어떤 채권 펀드 자금 흐름을 또 들여다보신다. 앞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 펀드 자금이고요. 지금은 채권 펀드예요. 채권 펀드를 가지고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으로는 펀드 자금이 빠지고 있고요. 일본으로는 서서히 빠지고 있고요. 서유럽은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미국으로는 거대하게 쏠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값이 바로 글로벌 채권 펀드 자금 흐름 회색 그래프이니까 이 누적값보다 미국으로 향하는 자금이 더 많다는 것은 빠지고 있는 국가들마저 견인해야 할 만큼 글로벌 채권 펀드 자금의 흐름을 이동시키는 그 견인차가 미국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또 어느 섹터로 자금이 더 유입되고 있나? 미국으로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확인해 본다면 미국의 전 섹터가 아니라 에너지, 유틸리티, 뭐 금융, 원자재, 부동산 섹터가 아니라 바이오도 아니라는 거죠. 24년에 유독 23년에 이어서 주식 자금이,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는 이유는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IT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 쏠리는 이유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나 또 AI 기업들이 잘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타이밍에 유독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유독 빠져나오고 있고 미국의 주요 섹터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지금의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약 한 20분 동안 돈의 흐름이 야기된 배경과 그 돈이 또 유독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업의 신사업 투자 의사결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 채권 투자와 같은 그런 투자 의사결정이든 아니면 ETF 투자 의사결정이든 돈의 흐름을 좀 조망하시면서 돈이 유독 이렇게 유출되거나 어느 위치로 이동하네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도 돈의 위치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게 적절한 잃지 않는 재테크적 의사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는데요. 오늘 이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강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객관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잘 내리시는데 참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